대표님 요즘에 그 재개발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바뀐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개발도 그렇고요. 네. 뭐 재건축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렵죠. 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 이 재건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관장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이게 제정이 된 거예요. 벌써 20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의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지금 도달한 거죠. 예, 한계점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형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재건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조합 사업이잖아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이게 결성됐다라는 건 하나의 시행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시행사가 하는 일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건축을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들이 먼저 간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좋은 게 뭡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았던 거죠. 네. 그죠?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조합원의 이익이 그만큼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수익이 거기서 다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재건축도 지금 이제 저층 재건축을 해서 먼저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5층짜리 재건축 없죠.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중층 재건축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일반 분양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저층 재건축 할 때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고 네. 입지가 좋은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 문제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서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도정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도정법으로 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노후도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노후도가 67%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주택이 노후도가 67%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약 87%가 이 노후도를 충족을 못해요. 30년 이상 67%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도정법상으로는 재개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을 못하는 거죠. 정비 사업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네. 꾸준하게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려면 뭔가 좀 바뀌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패러다임이요? 예. 네. 자, 왜 그러냐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못 해주면 문제점이 뭐냐? 또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뭐 수도권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서울의 2040, 그러니까 204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원래 2030이 있었죠? 이게? 그렇죠. 근데 2040이 이번 올 1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됐죠. 네. 네. 근데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10년 단위의 그 각 지자체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2040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미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아니면 각 지자체 그 도시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되는 게 핵심 키워드가 바로 얘입니다. 비욘드 조닝. 비욘드 조닝. 네. 네. 이게 뭐냐? 비욘드 조닝이 뭐냐? 대한민국 전 국토는요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거 지역에는 주거 시설 지어야 되고, 또 상업 지역에는 상업 시설 지어야 되고, 공업 지역에는 공장 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녹지 지역이 있고, 우리가 주거 용도 지역이 4개밖에 없어요, 전 국토는요. 이거 그냥 영등포랑 관악구 이렇게 가보시면 대충 그렇죠. 느낌 다르니까요. 네, 이건 뭐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도 뭐 영등포나 이쪽이 이제 좀 이제 공업 지역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용도 지역마다 우리가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용도 지역, 이 조닝이 용도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용도 지역을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아,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용도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고밀도로 개발을 해주고 꼭 주거 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적 용적률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전에는 용도 지역 하에 도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떨어지고 여기 좀 나와 있죠. 이제 유연하지가 못했죠. 좀 경직돼 있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용도 지역을 뛰어넘어서 용도 지역 간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비욘드 조닝이 지금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여의도 일대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데들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용적률이 250%예요. 예, 근데 벌써 거기 뭐 대교 한양 같은 데는 벌써 용적률 250%다 찾아 먹은 땅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도정법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겠죠.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특히 금융으로 특화된 네. 바로 뒤에 이제 업무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데는 기존의 용도 지역을 뛰어넘어서 상업지 용적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600% 적용을 받습니다. 아, 이미 시행 중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1월 달에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지금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비욘드 존,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 지역을 뛰어넘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제 용적률을 이제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층을 전부 다 주거 지역으로 채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으로 또 넣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용도 지역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기 신도시 그 특별법 초안 만들어졌죠. 1기 신도시 보면은 지금 용적률 어떤 데는 용적률 500% 준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나왔었죠. 용적률 500%까지. 근데 여기가 이제 역세권 지역은 용적률 500%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거기 용도 지역상은 용적률 500%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 같은 건 용적률 500% 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욘드 조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재개발에서도 역세권 시프트가 뭡니까?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보면은 기존의 용적률을 원래 250, 300이었는데 용적률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는 2종, 3종이면 용적률 2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추가 용적률을 줘서 지금 여기에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하니까 이제 분양분도 늘어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지금 이제 비욘드 조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도 공법상의 용도 지역마다 이제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는데 건축물의 종류라던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냐?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시행사가 있어서 어떤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하얀 도화지 위에 창의적으로 내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비욘드 조닝이죠. 그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그러면 주거 지역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올리는 건 기존 재개발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재개발 2.0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재개발 2.0이죠. 2.0. 네, 그동안은 재개발 1.0으로 갔던 거죠. 그러네요. 네, 이제 2.0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20년 만에 바뀌었네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정법으로는 못 풀었던 것들이 네.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게 된 거예요. 모아타운이.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 요건이 50%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층 주거 지역도 이제 정비를 하겠다. 이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을. 네. 그래야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이게 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비욘드 조닝이랑은 약간은 틀린데. 네. 근데 어찌됐든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또 용적률 상향도 되고 충수 제한도 완화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모아타운의 장점이 사업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예,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사업 진행 절차가 많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재개발들이 지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여러 재개발 형태들을 전부 묶어서 재개발 2.0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1.0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던 데가 뉴타운들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2.0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데가 모아타운과 이제 역세권 시프트. 이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정비 사업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게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 정책들은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이런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예,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면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예, 고민 있으신 분들은 567-1288로 이제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